9월 8일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 불법 인신감금 1258일째입니다. 어제 이제 오후에 늦게 박근혜 대통령 제3고심 주심이 노태학 씨다라는 보도가 나가가지고요. 또 저도 그걸 재빠르게 속보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그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어쩌면 좋겠노 우리 대통령이 이제 라고 상당히 비통에 빠져 있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노태학 대법관은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남자로 지목했던 노태강이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태강이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어떤 껄끄러운 관계, 또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 동생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고심 주심을 맡으니까 아마도 균형 잡히고 공정한 판결이 나오겠냐 해가지고 막 분들이 막 그냥 아유 이제 우리 대통령 어쩌면 좋겠노, 어떻게 구출해야 되는가, 방법이 없다 하면서요. 상당한 많은 비통에 빠진 분들을 봤습니다. 자, 노태악 변호사 이름이 좀 악각거리니까요. 좀 그렇죠, 그죠? 이름이 악이라는 게 이제 악, 나쁜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게 뭐 태자 돌림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악자라는 어떤 그런 또 이 원래 단어에서 이제 악이라는 게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악당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름까지도 이제 더 아마 이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이제 퇴임한 조희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원에 입성했습니다. 이제 대법원 입성한 지 약 5개월입니다. 5개월째인데 이 노태학 이 대법관 판결 성향이요, 진보 성향입니다. 진보 성향 판사고, 그리고 나름대로 뭐 균형 잡혔다라고 이제 법조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노태학 대법관은 최근에 이제 우리 정교조 관련해 가지고 합법화 비합법화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교조 이 주심 판결을 맡았습니다. 대법원. 정교조에 대해서 합법화 시켰던 판결을 했던 당사자가 노태학 대법관입니다. 이쯤 된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 뭐 우리나라 정교조 이 교육 이 자체 이제 안 그래도 애들이 자경하에 물들고 있는데 이 정교조 이 대한민국 자체의 역사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불순한 단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단체를 합법화시켰던 노태학 대법관.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난 7월 초에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대법관 전원 합의체가 진행됐는데요. 그때 12명이 이 이재명 사건을 유죄냐 무죄를 놓고 이제 다퉜습니다. 근데 7명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무죄다라고 판결을 했고, 5명이 이재명은 유죄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재명을 유죄라고 판결했던 그 당사자가 또 노태학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때 보수 우파 쪽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순이라는 대법관, 이 건순일이라는 대법관이 이재명은 이 무죄라고 극편에서 버렸습니다. 이 건순일이라는 대법관이 얼마만큼 정치적 지향적이고 얼마만큼 미꾸라지 판사라는 것은요, 대법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성간이 위원장 관련해가 사임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미스터리 인물입니다. 자, 이런 자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임명됐던 대법관인데요. 어쨌든 만약에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건순이라는 대법관이 표를 이제 판결에 유죄로 봤으면요, 이재명이는 지금
저렇게 까불고 다니지 못하고 있죠. 지금 이재명이가 뭐 이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인간이 아니더라고까지 걱정 표현하는데요. 이재명이 저자, 저는 죽어도 깨어나도 대통령이 되지 못합니다. 저자는요. 왜 그러냐면 약점이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사람 지지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라도 사람 지지받아야 되는데요. 전라도 사람 지지는 이낙연이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자는 친문 세력들도 지지할까요? 친문 세력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경상도에서 팽당하고 친문 세력들에도 적은 지지도 받지 못하고 전라도에서도요. 이재명 지지받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고향이 안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자체는요. 까불니다. 저 까불다가 저 언제 혼날지 여러분들은 그런 까부는 기록들을요. 차곡차곡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이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노태학 대법관이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주심을 맡게 됐다 그러면 어떤 식의 판결이 될 것인가. 우리 나름대로 뭐 예측할 수 없이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판결에 대한 예측할 수 없지만요. 그래도 한번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한번 따져보는 게 오늘 방송의 어떤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방송을 일찍 했는데요. 오늘 뭐 다른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2시간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간 앞당겨 방송인 거 죄송합니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도 제가 언론계에 발을 붓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언론계 생활한 지가 한 3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30년. 30년이 되니까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제 지난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특히 이제 제가 이 법 쪽에 있는 분들을 많이 압니다. 특히 이제 어떤 뭐 검사 출신, 판검사 출신 변호인들 뭐 이런 분들하고도 이제 제가 좀 가깝게 지내는데요.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이 뭐 검사들하고 이제 또 판사 출신들하고 지내면요. 단디하세요 말을 많이 합니다. 단디 판단 잘하고요. 사건 잘 처리하세요. 왜냐하면 이 검사 중에서 칼잡이 검사들이 많거든요. 무조건 구속시키고 좀 이래 자기 검사의 어떤 직분을 자기가 잘한 것처럼 하는 이런 검사들 보면 말년이 안 좋아요. 말년이 진짜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법과 정의 실현한다 해가지고요. 정말 어떤 그 구속 많이 시킨 판사들 중에서 말년이 좋은 판사가 못 봤습니다. 자, 두고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 수사를 했던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윤석열이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그 희아들 또 박종건도 있네요. 박충건도 있고 이 희아들 애들은요 말년이 안 좋을 겁니다. 그 말년이 안 좋다는 것은 그 자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일찍 뭐 이래 죽는다든지 혹은 가정사에 불응을 겪었던 이런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이영미 이런 자들요. 이런 자들 현재 8인들 저들도 역시 이 말년이 안 좋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 말년이라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노년의 삶인데요. 노년의 인간은 이
노년에 있어서 해가 질 때가 가장 노을이 아름답듯이요. 인생은 말년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잠잘 때 이불 덮고 자면 뭐합니까? 결국은 이불 마지막까지 이불 덮고 잘 잤다고 기저귀 펴고 일어나는 사람이 잘 잔 거죠. 자다가 이불 덮고 추워서 벌벌 떨다가 이불이 어디 있지? 두 사람 똘똘 말고 자고 뭐 이런 식의 말년이 좋아야 된다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은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하늘이 내린 분들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봅니다. 저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하늘이 점지해 준 자리다. 그런데 하늘이 점지해 주더라도 문법 같은 자는요, 그는 잠시 하늘의 눈을 가리고 암흑의 속에서 어둠 속에서 저는 하나의 이 사탄 악마 같은 자가 이제 올라왔는데요. 저런 자들은 천벌 받습니다. 틀림없이 천벌 받아요. 문재인 씨가 퇴진해가지고요. 아마 양산에 내려갈 건데요. 예전에 이명박이 구속해라고 1인 시위가 이명박 집 앞에서 뭐 5년 내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아마도 매일같이 문재인이 사는 양산에 내려가가지고 문재인 구속해라고 아마 늘 365일 아마 이제 문재인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고, 문재인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제대로 문재인이가 대통령 퇴임 후에 뭐 외출을 나가겠습니까?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결코 힘들다고 봅니다. 세상 살면서 편히 살아야 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런저런 눈치도 보지 않고 또 구애받지 않고 사는 게 편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이가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또 지금 현재 판결을 내렸던 자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식의 유죄를 구형했던, 구속시켰던 그런 검사들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결탄코 그들은 순탄한 길을 걷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제3호심 주심을 노태학 씨가 맡았는데요. 저는 사실 믿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이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 법치는요. 대통령을 탄핵시키부터 이미 법치를 파괴를 시켰고 또 대통령을 탄핵시킴으로써 국회가 입법을 파괴시켰습니다. 문재인 좌파 파시오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괴적 정권 하에 있어서 특히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판결, 엉터리 판결을 함으로써요. 사법부 스스로가 법치를 파괴시켰습니다. 입법을 파괴시킨 자들, 법치를 파괴시킨 자들, 헌법을 파괴시킨 자들, 이 파괴시킨 자들 속에 있어서 대통령이 이제 이번 대법원 이제 이 재상고를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요. 자, 이런 파괴시킨 상태에 있어서 이들이 정상적으로 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정권 하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징역을 100년을 때리든 500년을 때리든 대통령 추징금을 100억을 때리든 1000억을 때리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일비일락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정상적인 이 대통령이 재판을 임한다 그러면 벌써 이제 1심 재판, 또 2심, 또 파기환송심, 지금 이제 대법원 제3호심이 관련해 가지고 이 변호인들이 스텝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장장한 변호인들이 거기서 이제 이 변호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유죄로 바라보는
검찰과 이 검찰의 입장을 반박을 하면서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균형 잡힌 공정한 판결을 이끌 수 있게끔 어시스트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맡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 유영아도 변호인이 지금 현재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영아라는 그 변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이 4.15 총선 앞두고 저 친구가 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이성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잘리고 공천도 받지 못하고 구설수와 논란이 있고, 그리고 마치 저 유 변호사가 우리 공화당을 음해하는 발언까지도 하고 조원진 대표에 대한 아주 비방도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제가 있는데요. 제가 잠시 급한 전화를 하나 받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요. 제가 어디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어디서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좀 생각이 안 되네. 헷갈리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에 대한 유영아 변호사 그런 행태들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 밑에는 사람이 없다.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탄핵을 앞두고 그때 정홍 국무총리에게 변호를 좀 맡겨달라 하니까 정홍 국무총리가 거절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요, 거의 판검사 출신들이 다 거의 다 주요 직책을 다 맡았습니다. 그 많았던 판검사 출신 자들이 모두가 등을 다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법조인들의 실태,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주변인들에 대한 어떤 그 모습들, 민낯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다 봤단 말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이 관련해 가지고는요, 저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노태학 저 대법관에 대한 시각은 여러 시각이지만, 우리가 이제 노태학 대법관에 대해서 이제 공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요,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 이 저자는 정치 대법원장입니다. 저자는 정상적인 자가 아닙니다. 저런 자가 이 문재인 정권의 똥개 노릇을 하는 저런 자가 현재 노태학 대법원장을 대법원은 그 대법관을 임명 제청을 해가지고 노태학 씨가 이제 이 대법관이 됐는데요. 자,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그럼 결국은 김명수가 임명 제청했던 자, 노태학 대법관, 나쁜 남자로 지목됐던 노태강이의 동생, 또 노태학은 또 정교조 이번에 합법화 판결을 내렸던 이 정교조에 대한 정부의 이 법의 노조 처분은 무효라고 이제 2심을 취소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시켰던 대법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떤 프레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노태학 대법관이 정말 이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에 대한 판결을 반대 의견을 내고 구속해야 된다. 유죄로 유죄로 인정했던 그 소심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뜻밖입니다. 이야, 이 양반 정말 그 나름대로 소신이 있네. 왜 그러냐면요. 어떤 조직에도 막내 조직이 있고 또 막내가 있고 또 스님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배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 밑에 막내 대법관이 자기 소신대로의 어떤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재명이는 현재 이 여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건순일이라는 박근혜 정부에 임명됐던 건순일이라는 대법관마저도 이재명에 대해서 이 무죄 판결을 내렸던 그런 자인데요. 그런데 이 노태강이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 노태강이는 이 대구 개성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구 개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이제 이 법과대학을 졸업을 했는데요. 이 양반이 보니까 이제 이 대구 출신의 한양대 출신. 한양대라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가장 좀 이래 이 많이 청구되는 그 자리 출신들입니다. 추미애가 이제 한양대 법대 출신이고 또 이제 이 노태강이가 이제 한양대 법대 출신 중에서 뭐 대법관에 올랐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또 뭐 임종석이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이 정권 들어서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렇고요. 다 한양대 출신 멤버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양반 자체, 이 양반이 보니까 이 90년부터 이제 판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90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하고 84년도에 이 사법연수원 16기인데요. 굉장히 뭐 대학 다니면서 이제 이 사법고시 패스하고 그리고 이제 90년부터 계속 판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까지 이제 쭉 왔는데요. 판사 경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하고 이제 올해 이제 대법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차관이죠. 이차관 동생인데요. 그래서 이런 그 노태학 변호사의 출신, 우리가 이제 출신도 많이 보는데 출신은 일단 그 이 경남 창녕인가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이 양반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또 대학도 이제 한양대를 졸업하고 이런 그 보면 어찌 보면 이제 이런 가정을 겪은 분들 보면 약간 성향이 보수적 성향이 맞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연결고리를 찾는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이 양반이 보니까 그 이 서울중앙지법법 이제 형사수석 부장판사도 역임을 했고, 그 다음에 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하고요. 그런데 이 문방 정권 들어서 가지고 서울 북부지원장을 하고 다시 이제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하다가 대법관에 이제 임명 제청된 분들인데 판결적 내용들이 보면 전부 다 좀 제가 볼 때는 이 양반 오늘 판결을 쭉 보니까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기 소신이 굉장히 강한 판사인 거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판결, 이 판결을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낼 것인가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들인데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미 아무리 노태하기가 자신의 어떤 소신대로 판결을 한다지만요. 이미 국회와 그리고 헌법재판소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도 이제 파기환송시켜 가지고 다시 이게 이제 제3으로 올라온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을 과연 이 대법관 이 노태하기가 제대로 판결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판결은 아마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금 대통령에게 뭐 20년 또 뭐 추징금 뭐 30몇 억입니까?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아마 그 판결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파기환송심에서 보니까 이제 20년을 선고하고 또 180억 그다음에 자기는 여러 가지 판결을 했는데요. 저는 볼 때는 이 파기환송심에서는 결코 벗어나지 않는 판결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목적은 어떻게 두어야 되냐면 대통령이 빨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우리가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면은 마지막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이번에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 내렸던 고법 파기환송 내렸던 그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사면이 논의될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대법관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하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내년쯤 돼서 이 최종 판결이 나올 거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에 대한 내년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내년 1월 달에 2월 달에 판결이 내린다 그러면 우리는 3월 1일 날 대통령에 대한 사면 석방을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이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사건을 굉장히 끌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이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큰데 제일 중요한 견점적 포인트는 대통령에 대한 빨리 판결을 해라라는 것들. 거기에 대한 압력, 거기에 대한 촉구가 우선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으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바로 그게 최고의 그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대통령에 대한 지금 형집행 정지를 다시 이제 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형집행 정지는 변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인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건강 악화설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실 박 대통령이 지금 일주일에 2번씩 치료를 받아가는데요. 지금 이 몸 상태 아마 지금 이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보면 건강이 좋다는 것은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우리나라 나이 69세입니다. 최악입니다. 최악의 지금 현재 이 건강 상태로 치달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디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제가 볼 때는 옥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 같았으면요.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면 형집행 정지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치료를 받게 하게끔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또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진유 전 한인 회장이 미국의 켈리하고 그 상원 의원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석방 그리고 석방 후에 미국에서 와서 치료와 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미국 상원 의원 측면에서 그 나름대로 좀 이래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일부 분들은 믿지 않는다. 저럴 수도 없다. 뭐 어쩌고 말이 많은데요. 저는 여러분들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말 많은 것 자체 뭘 말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시도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요. 그래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하는 거. 저는 유진유 회장한테 2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2가지.
유 회장한테 이제 유 회장이 그는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빙성,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더 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켈리 의원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인신, 감금, 인권, 탄압 이 관련해 가지고 한국 정부에 켈리 의원 개인 성명을 괜찮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라는 하나의 그 성명서를 하나 발표해 달라라는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 켈리 의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영상이라도 하나 뭐 이래 찍어 가지고 한국 국민들에게 그거를 이제 보여줬을 경우 그때 아마도 이제 이 유진유 회장이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이 이제 형성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가 그냥 말만 하고 저는 그렇거든요. 이 어떤 일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금송아지보다는요.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달라. 우리가 이 다에는 미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뭐 탄원서, 그럼 우리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굳이 왜 그 탄원서를 써줘야 됩니까?라고 있지만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석방 촉구 결의안 자체를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 사회주의를 배격한다는 의원들, 공산주의를 배격한다는 의원들이 그 정도에 대한 탄원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요. 자유우방 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봅니다. 이미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좌파 정권, 독재 정권으로 이제는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진실, 진실 이런 여러 가지 이것들이 지금 다 속속 드러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에 있어서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촉구해야 된다. 제가 그 유진유 회장한테 정했습니다. 유 회장이 이 신뢰를 더 받기 위한, 유 회장이 거기에 대한 추진한다는 것들에 대한 신뢰를 더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그 의원에 대한 자기 성명서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영상을 하나 찍어가지고 보내달라. 저는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망명 관련해가지고 뭐 이래 제가 보도를 하니까 저를 비난하는데요. 저는 비난받을 여러분들한테 이유 없습니다. 늘 이야기하다시피 언론이라는 것은요. 상대가 어떻게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간에요. 그것을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의 전달자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JBC 뉴스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진유 회장이 켈리 의원으로부터 또 탄원서 뭐 이 내용들 성명서를 받고 영상을 찍어가 보면 그 여러분들 제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지금 대통령에 대한 인권적 문제 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가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켈리 의원이 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영상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또 이 부분들은 아마도 이 노태학 대법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이 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노태학 대법관,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 법관이라 그러면 뭐 제대로 된 세상을 돌아갈 줄 알 수 있지만 자기 판결, 자기 이 사건 외에는요. 법관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어떤 뭐 잘못된 절차해 가지고 탄압당하고 또 구속되고 주장하고 있지만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판사들이 판결하고 뭐 검찰이 구속시켰는데 뭐 잘못된 게 뭐 있겠냐라고 판단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이 노태학이라는 그 대법관에게
이 판결이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것들 자체에 대한 것들을 우리 일반의 민심을 전하는, 민초의 민심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게가 왜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일목요연하게요, 정리를 해가지고 노태학 씨한테 줘야 됩니다. 사실 그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해야 됩니다. 근데 변호인이 없지 않습니까? 변호인이 없으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싸움은요, 굉장히 큰, 그렇게 해서는 또 여론을 형성시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직간접적으로 다 관련해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또 워싱턴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해외 교포들도 지금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풀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또 각 정부에 촉구를 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그 하나하나가 모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대통령의 석방을 이제 발휘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뭐 좌파 쓰레기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촉구한다 그런다면 저는 앞으로 내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그 좌파 쓰레기는요, 그 승진시켜 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대통령이 안 된다, 뭐 된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현재 1258일까지 구속돼 있다. 여러분들 거기에 3일 정도 구치장에 유치소에 들어가면 보십시오. 한 일주일 정도 있으십시오. 일주일 구치소에 있을래 아니면 돈을 1억을 낼래 그러면요, 아마 대다수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돈 있는 놈들 1억 내겠답니다. 돈 없는 놈들이야 몸으로 띄우겠다 하시면, 그만큼 구치소에서의 하루하루 생활은요, 그거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고문 그 자체입니다. 안 들어가 보면 한번 들어갔다 와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어떤 그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 빨리 구출하는 게 저는 제일 큰 목적입니다. 저는 탄핵 무효를 당신이 택할래, 대통령에 대한 이 석방을 택할래 그런다 그러면요, 저는 우선 대통령 석방을 택합니다.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면요, 탄핵 무효도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보도를 하면요, 대통령이 안 된다, 한국에 남아가 정치를 해야 돼, 한국에서 저자들 잡아야 된다, 그런 어린애 같은 좀 그런 유치한 얘기들요, 그런 댓글들, 그런 전화 좀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통령 안 됩니다, 대통령은 지금 한국에 있어가지고 정치를 계속해야 되고 우리가 추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뭐 망명이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는 순진하고요, 제발 좀 어린애 같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예? 대통령이라는 문제가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막다른 골목에 와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뭐 망명이고 나발이 다 떠납시다. 저도 망명이고 저도 제가 뭐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뭐 관련돼가지고 미국에서 왔던 자료들 가지고 기사를 적었지만요, 전 다 저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석방시킬 것인가. 지금 이 노태학 대법관이 있는 이 주심 체제를 이제 맡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모든 결심시켜야 되는가. 지금 천만인 무죄운동본부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 석방 서명을 한 230만 명, 한 250만 명 정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50만 명 받은 것, 이거는요, 세계 기록입니다. 이 250만 명을 단순하게 이것을 그냥 말도 안 되는 법관 청와대에 넣지 말고요, 250만 명이 되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들을 미 행정부에 또 자유주의 국가에 보내가지고 이것을 확대시키고 이것을 여론화시켜야 된다.
앞으로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약 300만 명 이상이 지금 서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죄 석방을 시켜달라는 것들이.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이 대단한 가치를 구슬 또 껴야 법입니다. 우리는 이 구슬을 깰 수 있는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던져놓고 가서 기자회견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촉구하고, 그거는요 우리끼리 이야기합니다. 우리끼리. 대통령에 대한 석방은 이제는 우리끼리를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끼리를 넘어나고 저 바다를 건너야 되고요, 태평양을 건너야 되고, 그 속에 있어서 전 세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골에 가더라도요,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탄핵,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에 대한 억울함들, 대통령을 석방시켜달라, 우리끼리 울고불고, 그 우리끼리 울고불고 해가지고 지금 3년 6개월이나 3년 5개월이라는 동안 대통령은 지금 인신감금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뭘 했단 말입니까? 국민적 학산을 지켰다고요? 그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 대통령에 대해서 미 상원에 편지를 쓸래도요, 사람이 달리는 말에는 채찍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좀 격려도 해줘야 되는데요, 늘 고춧가루 뿌립니다. 이번에 이제 일본 한 매체에서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금 인신감금이 한 1250일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 가지고 한 50매 정도 원고를 좀 써달라 라고 이제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노했어요. 왜 했냐면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일본에서 제시했던 정확한 의도도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어떤 지지와 협력과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 격려가 필요한데요, 뭘 하면 사람들이 고춧가루를 뿌리고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도대체 그러면 뭘 합니까? 뭘 해란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주변 사람들 돈을 달라고 합니까? 제가 문재인 정권 지지하자 그럽니까? 제가 국민의힘이 아닌 그 인민의힘 정당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되고 그 정당도 지지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정당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또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정당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전 다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쓰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비난합니다. 좌파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오히려 우파라는 분들은 보호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윤미향이 정의연 관련해 가지고 일본 잡지사에 글을 기고했다가 제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내가 왜 공격을 당하지라는 생각들. 그런 공격을 당하면 내에게는 우군이 뭐지? 예를 들어 잘못됐을 경우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좌파들은 안 그렇잖아요. 뭉치잖아요. 어쨌든 좌파들은 지금 이석기라는 자만 놓고만 보더라도요, 그들은 똘똘 뭉쳐 있습니다. 계속 글을 적고 알리고 국민을 계몽시키는데요, 조금만 일만 하면요, 내하고 맞지 않다, 그럼 공격을 해요. 누가 어떤 의미에서 무슨 글을 적겠습니까? 미국의 상원의원에 제가 유진 회장한테도 그랬습니다. 원래대로라면요,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상원의원에게 글을 보내야 됩니다. 조건을 달았어요. 왜? 그 사람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든지 그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앉아 글 적겠습니까? 또 글 보냈으면 또 뭘 하겠습니까? 지가 잘났다고 저런 식으로 또 글을 보내고 또 이렇게 하냐고. 저는 유진유라는 사람 잘 몰라요.
그냥 만나가지고 유진유라는 분도 제한테는 취재원입니다. 조원진 대표도 제 취재원이고 또 정강원 목사도 취재원입니다. 취재원하고 관계는요, 만날 수도 있고 가깝게 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무슨 이런저런 얘기들 하고요. 정강원 목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에 대해서 우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고요. 그럼 나는 저 요새 생각 들어요.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지라는 또 근본적인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지만요. 힘내라 격려라는 이야기 들어도 만약 자주 들으면요. 그것도 그냥 안 씁니다. 왜 독을 씁니까? 독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인신강금에 대한 것들 JBC 뉴스는 지금까지 자막에 대통령 인신강금 일자를 적으면서 방송을 하고 단 한 번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석방을 외면해야 된다, 놓고 가자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하고도 예전에 출입기자로서의 만났지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하고는 전혀 전 친박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헌법 파괴에 대한 것들을 다시 재건해야 되고요. 법치 파괴에 대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탄핵 무효가 재정립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반쪽 나라밖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인민의당이 마치 저들이 뭐 보수 중도를 통합시켰다 이 딴소리 하지만요, 그 개 같은 소리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쪼개져 있습니다. 그들이 여론은요, 그냥 말 그대로 물 위에 떠 있는 환상만 볼 따름입니다. 진짜의 속의 국민의 이 깊이는요, 모를 겁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소를 했을 때 그 인민의당 그 쓰레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 구속돼 있고 영의 몸이 돼 있고 초라한다고 해가지고 그 초람에 대한 돌 던질 천벌을 받습니다. 천벌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하려 해도 힘이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왜 욕이나 들어묻고 뭐. 저도 자식이 있어요. 애들도 나름대로 다 그러면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면 그게 기분 좋겠습니까? 적당하게 우리가 어떤 비판적 기능은 저는 인정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마구잡이로 그냥 공격을 하니까 대통령의 그 미국 상원의원에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 안 됩니다. 왜 씁니까? 부터 참 막 그냥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뭐 제대로 된 우리가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이 노태학 대법관이 맡은 이상 이제 노태학 대법관 한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그 부당성들을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합리적인 의견도 제시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문제는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압도해 나가느냐 이런 과제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JBC 뉴스는요 뭐 어떤 뭐 시청률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자주 듣는 예일 수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법이 잘못된 이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리즈로 좀 이렇게 제가 방송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저도 이제 노태학 대법관하고는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뭐 나왔던 학교 또 선배고 또 우리 예전에 법조 언론인들 모임에도 이제 어떤 그런 자리를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여론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제일 할 수 있는 게 여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 사항들을 좀 모아할 수 있는 것들. 단순하게 대통령에 대한 것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한번 이제 짚어가 봐야 되겠다. 왜 대통령에 대한 이 구속이 잘못됐고 이 탄핵이 잘못됐던가 이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가 보면서 그럴 수 있겠지 않습니까? 모르지 않겠어요? 혹시 뭐 노태학 씨 대법원 보면 이 판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송이라든지 혹은 또 기사 이런 것들은 다 읽습니다. 안 읽는 분이 없습니다. 거의 다 읽어요. 그러면 이제 뭐 다약하지만요. 그래도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라도 노태학 대법관이 좀 알아야 될 문제를 짚어보는 제가 이런 방송을 좀 매일 한다기보다는요. 이제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시간을 대 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이제 누가 보든 말든 저는 그 방송을 좀 이래 지박적으로 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것들 비록 변호인이 지금 현재 없고 모든 분들이 다 떠나갔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민들과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든 분들이 하나의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하나 억지가 아닌 이제 합리의 싸움들 그리고 어떤 공정의 싸움으로 이제 이 문제를 좀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지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미상원 의원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들 이것을 인권적 측면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이것이 뭐 누구로부터 흑색선전 뭐 비난을 당했다 해가지고 제가 나 하지 않겠 그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는 이유는 뭐 그런 분들도 의견도 있지만 저는 하는 이유는 이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역시 그분들 어떤 얘기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뭐 애도 아니고요. 여기서 뭐 비방 받았다고 제가 하지 않겠다. 그러면 남아가 아니잖아요. 쪽팔리잖아요. 어찌 보면 그들은 그걸 노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에서의 대통령이 어떻게 부당한 지금 현재 인권 탄압을 받고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미 의회에 알리는 제가 하나의 레포트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가 빨리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방송 끝나고 나서도 또 다른 약속 장소로 달려가야 됩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태풍이 갔습니다. 엄지학 위원장님 뭐 다 정리된지 모르겠네요. 태풍 가가지고 막 다 정리했더니 다시 태풍이 휩쓸어가지고 막 울산을 간통시켜가지고 울산 경주에 있는 저쪽 동해, 강릉, 속초 이쪽에 있는 분들 어떻게 큰 피해가 없는지 걱정입니다. 오늘 보니까 서울 하늘은 굉장히 구름이 또 만연한 가을입니다. 가을.
근데 우리는 이 가을 같은 하늘을 보더라도요, 늘 마음이 암흑 속에 있습니다. 암흑. 마음이 늘 캄캄합니다. 이 하나의 어떤 밝은 해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